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입니다. 금일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개최 시작 10분 전에 일방 중단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우선 요구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금요일 민주당은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를 시작 10분 전에 일방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정협의체를 걷어찰 정도의 사안인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우려는 8인 체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 편향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법을 경시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요구했고, 또한 대법원이 채택한 공판 중심주의도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매우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일인지, 국정협의체가 더 중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는 절차적인 우려와 정치적인 편향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대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부터 심판했습니다. 이 점이 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는 후보입니다. 국정협의체는, 민주당이 중단시킨 국정협의체는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등이 모이는 협의체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집결된 협의체입니다. 지금 현재 다루어야 할 현안도 산적합니다.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도 현안입니다. 상법 개정도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로 불거진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하늘이법 제정도 신속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민생의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곳이 국정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별다른 계산 없이 국정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체를 불과 10분 전에 걷어차는 민주당의 반응에 저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헌법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돼서 3.1절 거리 집회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헌정의 발전과
회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십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 제1당 국회 다수당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 압박하지 마시고 국정협의체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 민생의 안정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를 지급한다는 안에 대하여 이 제안은 매우 미흡하며 협소한 정책이다.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당장의 생활 지원 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 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수 회복과 민주당의 13조 원 소비 쿠폰 등을 언급하면서 더욱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나라빚을 살포하면 내수 경기가 진짜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25만 원을 뿌려서 내수 경기가 진정으로 살아난다면 저희 국민의힘이라도 먼저 나서서 25만 원을 살포할 의향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빚을 동원해서 현금성 지원을 살포하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술 아니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25만 원 전국민 현금성 살포는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가짜 경기 회복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수십조 원의 나라빚만 남게 됩니다. 그 빚은 모두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는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철학으로 복귀를 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동참해 주십시오.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별도의 재원이 아닙니다. 민간으로부터 거두어들인 혈세입니다. 따라서 혈세란 필요 최소한으로 징수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민간의 재원을 덜 징수하게 되고 지원의 효과는 두터워집니다. 최근 논의되는 추경은 전액 나라빚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상기드립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드립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민간의 경기 회복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간의 경기 회복은 오로지 민간의 경기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때만 살아납니다. 부동산 규제 개혁, 세제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 개혁 등 규제를 개혁해서 민간의 재원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벤처 투자, 반도체 투자, 전력망 투자, AI 투자 등 미래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지역개발, 관광개발 같은 투자도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민간 스스로 민간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핀셋형으로 보완해가는 것이 재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간 경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간 경기 속에서도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또한 민간 경기가 살아나도 인구 소멸이 지속되는 취약한 지역 경기, 이러한 부분 등을 핀셋으로 골라서 집중 지원해야 국가 재정을 지키면서도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에는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유효합니다. 해서 국가는 취약한 부분을 잘 골라서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가 재정을 펑펑 쓰면 민간 경기가 살아난다는 사고방식은 19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파산한 경제학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심각히 우려합니다. 혁신과 도전, 책임과 소명의식, 경쟁과 포용 같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들이 잘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국가 재정이 정확하게 핀셋형으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히 많은 금액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더 넓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접근이 진정으로 더 땜질식이고 더 위험한 방식입니다. 국가 재정과 나라 경제를 모두 약화시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취약 부분의 수혜자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전국민 현금성 살포는 그만 얘기하시고 취약 부문 집중 지원이라는 상식과 정석의 국가 경영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이상 두 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한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때려 부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이 극우정당, 내란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을 이제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며 국헌문란에 이르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는 부족한 매우 심각한 망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등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극우 폭동을 두둔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폭동 세력과 결탁하여 끝끝내 반국가 세력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탄핵 시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만 폭주를 멈추십시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란 수계와 함께 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임 시절 일명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경선에도 출마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비리 종합세트 선관위의 부패 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나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 선관위의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에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와 방만한 인사 관리로 내란 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견제 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진정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모르쇠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조언드립니다. 선관위가 흔들린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에 기각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헛된 망상은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선관위 개혁에 힘을 합쳐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구로 내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인데 돌아올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없는 듯합니다.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안부를 묻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폭동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인식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탄핵 기각을 외치는 정당이 막상 탄핵 선고가 다가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두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이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하는 국민의힘에게 조언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내란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입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조장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라면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아까 전에 논평에서 제가 실수로 잘못 읽은 내용이 있어서요. 같은 내용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구로 내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인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 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없는 듯합니다.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안부를 묻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폭동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탄핵 기각을 외치는 정당이 막상 탄핵 선고가 다가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두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이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하는 국민의힘에게 조언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내란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우선입니다. 더 이상 국론 분열 조장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라면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